자, 이낙연 전 대표가 왜 자꾸만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야지만 대화를 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하냐니까 정계 은퇴라는 얘기가 아니다. 양보 있었음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다. 자, 선거, 국민 앞에 최상의 상태를 보여야 하는데 지금 우리 당이 그렇지 않지 않느냐. 이 대표는 일주일에 이틀 또는 사흘 동안 재판에 나가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DJ도 불출마, 이선 후퇴를 여러 번 했다. 지금처럼 사법 리스크가 없음에도 그렇게 했는데 왜 이재명 대표는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윤기찬 부위원장 보시기에는 이재명 대표가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데 지금 어쨌든 현재로서는 총선에 대한 기대감이 민주당 내에서는 높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내가 왜 물러나 지금 잘하고 있는데 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런 기조가 총선 끝날 때까지 이어질 걸로 보십니까? 그럴 수는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낙연 전 대표의 한동훈 전 장을 가세한 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장관이 이전에는 저 수사주무부서의 장으로서 대립각을 세웠다 그러면 이제는 명시적인 대립각이 아니고 한동훈 비대위의 지지율에 따라서 만약에 한동훈 비대위가 지지율이 높아지게 되면 아까 보셨지만 대선 적합도에서도 일단 한동훈이 앞서고 있잖아요. 그런 당 지지율도 앞서고 있고 더 벌어지게 되면 이재명 당대표 갖고 총선을 치를 수 없다라는 당내 공감대가 형성이 될 건 자명합니다. 그렇다면 공간이 생기는 거고 당연히 이재명 대표는 물러나야 돼요. 그건 어쩔 수 없을 겁니다.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당 지지율의 변화에 따라서 이재명 당대표는 물러날 가능성이 커지고 그 시기만 뒤로 늦춰지거나 앞으로 당겨질 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도 그 상황을 알 수 있을 거고요.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것들을 아마 예상하고 본인의 내각제라는 큰 틀의 어떤 명분을 내세우기 전에 만약에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지지율이 낮아지게 되면 그 지지세를 업고 분명히 그만두라고 얘기할 거고 여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두 명의 전 총리도 같이 할 겁니다. 그래서 두 명의 전 총리의 얘기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완곡한 사퇴 요구이지 저것이 전 통합 요구로 보여지지 않고요. 예. 점점점 보시면 첫 번째 만났을 때는 별 얘기 없어요. 두 번째 만났을 때는 불쾌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어느 정도 본인들의 생각이 정리가 돼 있고 혁신의 수준도 정리가 돼 있다. 다만 그 시점의 문제다. 공천을 다 행사하고 나서 물러설 것인지 아니면 공천 전에 물러서야 될 필요성이 있을지에 대한 판단 시점의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김현현 특보는 통합이다, 지금 분열이다, 지금 말이 엇갈리고 있네요. 이제 국민의힘의 바람을 제기하신 것 같은데 지금 여당과 야당은 상황이 좀 틀리지 않습니까? 이제 여당이 지금 비대위가 꾸려지는 것은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에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수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오히려 저기 야당이기 때문에 정권 견제론의 역할이 큰 거지 않습니까? 그럼 정권 견제를 하기 위해서는 당이 통합해야 되고 또 당이 혁신해야 되고 그래서 그 총선에서 승리하는 그 길로 나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민주당의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인신구속을 목표로 했던 것에 대해서 영장도 기각됐고 그 재보궐선거에서 승리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12월 달에는 예산은 여야 간의 합의가 끝났지만 앞으로도 쌍특검의 문제도 남아있고 또 민생법안의 처리 문제도 있고 삼국조에 있고 여전히 야당의 시간이 계속 많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의 이런 그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은 존중하되 통합하고 단결시키는 게 지금 중요한 시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총선은 어쨌든 구도가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구도는 사실 한두 달 전에까지도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가능성이 없다라고는 할 수 없는 거죠. 0.01%의 가능성이라도 있으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두 달 전에 총선 구도가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 지도부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 변수들은 여전히 저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지만 지금 단계에서 지금 사법 리스크를 이낙연 전 대표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우리 당의 입장과는 전혀 지금 맞지 않고 통합에도 역행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래서 당내에서 또는 당의 지지자들하고 당원들한테 그 명분과 실리면에서 지금 세력면에서 지금 그 붙지 않고 있는 그런 이유인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사법 리스크는 윤석열 검찰에서 만든 프레임 아닙니까? 거기에 왜 우리 이낙연 전 대표께서 거기에 그 프레임을 우리 당내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는 그 기재로 쓰는 거에 대해서는 그 공감받기는 쉽지 않다. 5초만 말씀드릴게요. 예. 이게 정치에서는 사실 통합이든 혁신이든 뭐든지 간에 변화든 이건 수단이에요. 국민적 지지를 얻기 위한 수단인 것이고 총선은 국민적 지지가 바로 눈앞에 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때 상당히 급변하는 정치 상황이 된 것은 자명하다. 예. 정광진. 저도 잠깐만 말씀드리자면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재명 대표가 아직
어떤 절박함이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뭐 김현정 의원 얘기하셨지만 내년 총선 승리하지 못하면 이재명 대표도 뭐 다음 행보도 생각하기 어려운 사람이거든요. 예. 그럼 그렇다면 이낙연 전 대표를 끌어들여서 내년 총선을 완전히 야당을 통합해서 국민의힘과 겨루어도 이길까 말까 한 싸움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나가겠다고 하는데 왜 가서 적극적으로 구애하고 잡으려고 하지 않는지를 잘 모르겠고요. 또 하나는 뭐 우리가 얘기하는 게 민주당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의 기대사항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당대표 체제로 이루어지는 선거는 우리가 치르기 더 훨씬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이재명 당대표가 아닌 다른 비대위원장이나 아니면 중도 확장력이 있는 사람을 체제로 민주당이 정비를 해갖고 내년 선거를 치른다면 우리 당이 선거에 더 고전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예상을 하는데 정말 이건 충정에서 나온 얘기지 저희 당리당략적으로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물론 좋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에는 뭐 통합 비대위로 갈 수 있는 길, 공천 후에 2선 후퇴하는 길, 뭐 김영진 친명계 의원이 뭐 한 3월쯤에 물러날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언급을 한 적은 있습니다. 총선까지 이대로 쭉 밀고 가는 방안, 여러 가지 길이 있을 겁니다. 근데 아까 정광재 대변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뭐 일부 정치 평론가들 사이에서는 지지율이 떨어지고 어려움을 겪게 되면 민주당이, 그러니까 지금의 민주당이 그 강서구 보궐선거에서 이긴 게 한동훈 이재명 대표가 잘해서라기보다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나쁘기 때문에 그 반사 이익을 얻은 거기 때문에 오히려 한동훈 장관이 들어서서 혁신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지지율이 올라가면 이재명 대표도 위기에 빠질 수 있고, 그래서 대신해서 어제 심평 변호사는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이탄희 의원이나 김부겸 전 총리가 비대위원장으로 막판에 짠하고 등장하면 이거는 국민의힘의 큰 위기가 될 것이다.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표하고 총선을 붙는 게 다행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박원석 전 의원은 어떻게 분석하세요? 글쎄요, 뭐 여러 가지 예측이나 시나리오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할지는 지난 정치 과정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했는지를 보면 대충 저는 예측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작년 지방선거, 그러니까 대선 패배와 지방선거 패배 이후에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선거에 나왔잖아요. 그때 사실은 당대표 선거에 나오면 안 된다라는 당내에 많은 목소리들이 있었고, 지금 이낙연 대표가 이재명 대표에게 좀 양보하라는 얘기다. 정계 은퇴란 얘기가 아니라 이 얘기도 당시에 그런 결정에 대한 아쉬움이 저는 포함이 돼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의 거취뿐만이 아니라 개항을 재보궐선거 나오는 것도 사실은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그건 뭐 이제 본인이 국회의원 신분을 가져야 어쨌든 지금 사법 리스크로부터 본인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장치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당내에서도 어느 정도 양해한다 치더라도 전당대회에 나온 거에 대해서는 이해 못하는 목소리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가 총선 전에 물러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이를테면 이제 선대위 체제로 이렇게 이제 복수의 그런 분산된 리더십을 포함해서 약간 통합 선대위 같은 모습을 만들 가능성은 있어도 당대표직을 내려놓고 이선으로 물러나는 경우는 없다. 그럴 거였으면 지난 지방선거 이후에 그렇게 무리해서 당대표직에게 나오지 않았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왜 그러냐면 여전히 이재명 대표의 재판 리스크, 사법 리스크가 그렇게 가볍지 않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놓고 비대위원장이 들어서서 이선으로 물러나는 순간 당을 동원한 이 총력 방탄이 안 됩니다. 더군다나 총선을 목전에 두고 있으면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표로서는 그 심각한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때문에 저는 당대표직을 내려놓고 이선 후퇴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당내 여러 가지 원심력들을 고려해서 통합 비대위가 아닌 통합 선대위 같은 것은 고려할 가능성이 있고, 더군다나 당내의 이재명 대표의 기반이라는 게 지금 현직 당대표고 압도적으로 지난 당대표 선거에 승리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 뿌리가 깊은 것 같지만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민주당 내에는 이재명 대표 공천장을 받고 당선된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어요. 이번 총선을 지나야 이재명 대표의 공천장을 받고 당선되는, 혹은 이재명 대표가 공천을 줘서 당선되는 그런 국회의원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때야 비로소 당내 세력 기반이 갖춰지는 거기 때문에 그걸 절대 포기할 리가 없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총선 이후에 이선 후퇴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과연 내년 총선은 윤석열 대 이재명, 이재명 대 한동훈, 제3신당 대 윤석열, 이재명 어떤 구도로 치러지게 될지 참 많이들 관심이 갈 건데,
시시각각 변해가는 정치권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고 저희는 다음 주로 가겠습니다.